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구강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구강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충치잖아요. 이 충치 치료, 재료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충치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자연 치아를 발치 없이 살릴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가 관건입니다. 이때 충치의 정도나 범위에 따라서 치아를 떼우거나 씌우는 재료가 바뀌게 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료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비교적 치아와 유사한 색깔로 당일 치료가 가능하며 치아 속질에 자극이 적습니다. 하지만 수분에 약하고 강도가 낮은 편이어서 다른 재료에 비해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입니다. 레진보다는 신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니의 경우에는 레진 치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레진의 경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네, 레진 치료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레진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레진은 플라스틱과 유사한 재료로 비교적 부위가 크지 않거나 앞니와 같이 잘 보이는 부위여서 미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사용하는 치과용 재료입니다. 레진은 다양한 색상이 존재해서 손상된 치아 부위를 원래의 색과 형태로 조화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재료에 비해서 치질 삭제량이 적습니다. 인레이나 아말감의 경우 재료가 잘 유지되도록 치아에 유지구를 부여하기 위해 건전한 치질도 일부 삭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레진은 축지 부위만 제거하고 재료를 붙여주는 술식이므로 치아의 삭제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레진이 일부 손상되거나 착색이 된 경우 그 부위만 제거하고 떼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레진 치료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앞니에 충치가 생기거나 일부 깨졌거나 아니면 앞니 사이가 벌어진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물론 손상된 부위가 클 경우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고려할 수 있지만 부위가 크지 않을 경우는 당일 레진 치료로 충분히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잇몸 쪽 치아가 닳거나 패인, 식용부 마모증에도 레진 치료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어금니에 넓지 않는 충치나 기존 아말감 등 심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충전물의 대체제로 주로 사용됩니다. 네, 그럼 그 밖에 다른 충치 치료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래스 아이오노머나 레진의 경우 당일 치료가 가능하지만 부위가 크거나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일 경우에는 금 인레이나 도제 인레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 번 더 내원하셔야 되지만 훨씬 단단하고 치아 형태가 잘 회복된 수복물입니다. 네, 충치 치료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충치 치료할 때 사용하는 인레이, 크라운, 충전 치료는 그 치아의 장기적인 수명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공적인 충치 보철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치아 상태와 충치 진행 단계에 맞춰서 의료진과 꼼꼼하게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충치 치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인데요. 이 신경치료는 어떨 때 진행이 되나요? 주로 치아 파절이나 충치에 의해서 치아 내부의 신경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염증 신경이나 이미 죽어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다른 재료를 채워 넣는 것으로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유지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경치료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신경치료는 보통 서너 번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데요. 신경치료 직후 마취가 풀리게 되면 통증이나 치아를 건드릴 때 예민한 느낌 등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진통제를 복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치과에 연락하시고 내원하셔야 됩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치아에 뚫어놓은 구멍을 임시 약재로 메우게 되는데 이 약재가 탈락하게 되면 내부로 음식물과 타액이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로는 씹지 마시고 만약 탈락될 경우 최대한 빨리 치과로 내원하셔서 메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근간 치료, 즉 신경치료 중에는 단단한 것을 물거나 씹어서는 안 됩니다. 신경치료가 끝나고 크라운을 씌울 때까지는 남은 치질이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아가 파절될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쉽게 부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치아 전체를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다른 치료법 중에 실란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란트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실란트는 충치가 잘 생기지 않도록 치아의 홈을 메워주는 치료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좌우 어금니 총 8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10%입니다. 실란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 충치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에서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배워서 관리를 병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잇몸 쪽에 치아가 패인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잇몸 쪽 치아가 패인 경우는 주로 오래된 칫솔질 습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다 보면 신경이 죽거나 더 복잡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손상된 부분을 메우는 등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패인 정도나 치아 상태, 위치에 따라서 보험 재료인 글래스 아이오노머나 비보험 재료인 레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는 올바른 칫솔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른 구강 질환 중에 치주 질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주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치주란 잇몸 주위 조직을 일컫는 말로 치주 질환을 흔히들 잇몸병이라고 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붓거나 피가 나고 심하면 치아 주변 뼈가 상실되어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완치가 힘들게 되어 중장년층 이상의 환자분들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치주 질환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스케일링을 1단계 잇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치태와 치석으로 인한 초기 치은염은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주염으로 진행된 경우 잇몸 치료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위별로 나누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잇몸 치료를 하거나 마취를 하고 잇몸을 벌려서 염증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잇몸 질환에 대한 모든 치료 범위는 예외 없이 100%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네, 조금 전에 스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스케일링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러한 치주 질환의 원인은 주로 치석과 세균입니다. 치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 잇몸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케일링을 하면서 숨은 충치나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구강 건강 유지와 관리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스케일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케일링 후에 관리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케일링 후 당일에는 치아가 시릴 수 있고 잇몸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맵고 짜거나 과하게 뜨겁고 차가운 음식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흡연, 음주도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치질은 부드럽게 해주시고 치실 및 치간 칫솔을 적극 이용하셔서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열심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턱관절 장애란 어떤 질환인가요? 턱관절이란 턱뼈랑 머리뼈 사이에 위치하여 두 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모든 턱 운동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근육과 인대에 의해 지지되는데 턱관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근육과 인대, 디스크, 턱뼈가 함께 어우러져서 입을 벌리거나 말하거나 씻거나 침을 삼키거나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긴 것을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턱관절 부위나 근육의 통증, 관절음, 입을 벌릴 때 통증이 있거나 걸려서 잘 안 벌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간혹 두통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턱관절 디스크의 위치 이상,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 외상, 부정교합 등은 턱에 통증을 일으키며 근육의 긴장과 저작장애 등의 턱관절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치료는 전문 의료진의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턱관절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의 원인과 생활습관 등에 따른 맞춤 개선 치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장치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턱관절에 불편을 느끼시고도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이 아프고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턱관절 치료는 검진과 물리치료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 악물거나 턱을 괴거나 하는 등의 부적절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질긴 음식을 드신다거나 하는 것도 삼가하시고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틈틈이 목을 스트레칭 하신다거나 이가 서로 닿지 않게 입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있는 것도 턱관절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